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중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뻥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좀 길이가 길 수도 있는데 정말로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일단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영업용 지게차를 하시는데 장사가 잘 된다, 잘 돼서 만족한다,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냥 공장에서 지게차 타고 있는데 아웃소싱 이런 거 아니고 중견기업의 정직원이다, 이런 분들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보너스 많이 받으시고 복지 혜택 많이 받으시면서 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걸 보셔야 되냐? 아웃소싱에서 일하는데 나는 250달이다. 250 받고 일하시는 분들 많죠? 잔업, 야근, 이빠이 땡겨가지고 겨우 300원짜리 맞춥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게차 기사들 중에. 다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럴 줄 몰랐죠. 지게차 자격증 따서 지게차 타면 돈 많이 벌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돈도 별로 안 주고 여기서 더 좋은 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연한 생각이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얼마를 받아야 많이 받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막연한 생각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없게 만듭니다. 정보가 있어야, 뭘 알아야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미새의 마음으로 떠먹여 주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냥 받아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지입차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지입차를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일단 당장은 아웃소싱이든 뭐 조소든 일단 가셔가지고 경력을 쌓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일단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더 나아져야지. 아웃소싱 이런 거 사실 거쳐가는 일이죠. 거기서 평생 일할 거 아니죠. 평생 250 받으면서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단계에서 지게차를 포기를 하거나 지게차에 미련이 없죠.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다,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일자리 찾아가 버리는 분들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게차는 타보니까 지게차라는 직종은 마음에 드는데, 지게차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죠. 지게차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타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일단 장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타시는 장비가 옵션도 하나도 없고, 에어컨 당연히 없겠죠. 히터, 디젤 장비 타시면 히터 정도는 있는데, 전동지게차 타시는 분들 히터 뭐 없죠. 웬만하면 없죠. 히터가 달리려면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없습니다. 문짝이라도 달려있으면 좋겠는데 문짝조차 안 달려있죠. 캐빈이 없죠. 겨울에 엄청나게 춥죠. 여름에 정말 덥고, 그런 환경에서 일할 줄 몰랐죠. 그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들 실망을 하고 지게차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보면 지게차 다 탈 줄 알거든요. 공장에서 타는 거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게차를 계속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데서 일을 했죠, 오래. 그런데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뭘 알아야 목표를 세우지 근데.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입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입차, 이걸 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가? 지금 알아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알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게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입차 자리가 제의가 올 수가 있죠. 제의가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기 전에 누가 나한테 지입차 할 사람 좀 알아봐 달라 그러던데, 너 한번 해볼래? 너 지금 지게차 타고 있으니까 거기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알아봐라. 자,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지입차가 뭐지? 이런 답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어디서 화물차, 지입차 사기 이런 거 듣고 와가지고, 야, 지입차 하면 그거 다 사기라고 하던데, 잘못하면 돈 1,000만 원 넘게 떼이고 돌려받지도 못한다. 막상 갔더니 일자리는 없고 그런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자,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지게차도 지입차가 있다는 건 알겠죠? 대충 아는 겁니다, 막연히. 그런데 지입차 하면 뭐 돈은 많이 준다는데 그거 지게차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게차가 얼마지? 지게차가 얼마인지 모르죠. 공장에서 지게차를 3년 4년을 탔는데 지게차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게차 타이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지게차 엔진 오일 몇 시간마다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 달에 기름 몇 리터나 먹는지 모르시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지게차는 몇 년을 탔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회사만 주구장창 다니고, 이직도 또 어디 아웃소싱으로 가겠다, 더 좋은 아웃소싱 가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 더 좋은 아웃소싱이 어디 있어요? 어딜 가도 똑같지. 임금 안 오르죠? 그냥 최저시급 오르니까 그냥 조금 올려주는 거지. 여러분 옆에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일한 동료들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월급 똑같죠? 여러분 1년 일했는데 7년 차하고 똑같습니다. 월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지입차, 지입 사기, 지입차, 지게차, 이거는 뭐 지입차는 아니죠. 자동차가 아니니까. 어쨌든 지입차라고 하겠습니다. 지게차, 지입차는 사기가 없어요. 사기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중간에서 누가 떼먹고 막 거쳐서 그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랑 1대1로 계약해서 그냥 장비 갖고 가서 일하면 됩니다. 사기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번호판 가격이 없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P가 있죠. 굉장히 비싸죠. 지게차는 사업자 등록하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가 있을 수가 없다. 지게차, 지입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손해 볼 수는 있겠지. 차 사자마자 팔면 손해 보겠죠. 그런 거 아닌 이상 내가 일할 자리만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일하면 되죠. 애초에 얼마 받을지 다 정하고 가는 건데. 저기서 지금 가스가 나오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얼마 받을지 다 알고 가는 건데 손해 볼 일이 없죠. 여러분이 선택을 못 하시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많이 떠올리시죠? 훨씬 더 전문적이고 뭔가 제대로 된 중장비 소유자의 그런 포스가 나고, 물론 영업용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지입차는 한계치가 있죠.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돈을 벌 수는 없죠.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사실은 그게 장점이에요. 정해진 대로 계속 받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스가 또 나오네. 그래서 정해진 돈을 받는다, 이것마저 장점이면 사실 지입차는 단점이 없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항상 똑같이 나오고. 물론 나는 이걸로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영업용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용,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매출 1000만원 나오려면 장비가 한 3대 정도 있어야 돼요. 3대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영업용은 이론상으로는 수천만 원도 벌 수 있지만 현실은 웬만하면 쪽박이다. 정말 힘듭니다. 사업의 영역이죠. 지게차 타는 기술, 스킬 이런 게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스킬을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영업용은 제가 추천도 안 드리고, 실제로 영업용 하시는 분들조차 추천 안 하죠. 다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업용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렵다. 일단 사랑이 긴데 오늘만큼은 제 영상을 진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저한테 절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입차를 하셔라. 지입차는 영업용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입차는 자, 일단 한 대로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장비 하나 사가지고 그 장비로 현장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입차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입차 여러 대 넣어서 기사 태우고 하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웃소싱에서 타고 있는 그 지게차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지입차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죠. 지금은 장비 한 대 사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 한 대, 영업용도 장비 한 대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장비 여러 대를 살 만큼 일감이 없다는 거기도 하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7톤 지입차,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입차는 7톤으로 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영업용은 4.5톤으로 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벌죠. 7톤 지게차가 더 비싼데 그렇게 비교하면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중고가격 한 3천만원으로 사면 7톤도 3천만원으로 살 수 있고 4.5톤도 3천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장비 가격 신차는 2배 차이 나지만 당연히 중고는 7톤이 연식이 더 오래됐겠지만 똑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비교하기 전에 지입차는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소득이 됩니다. 고정비가 나가는 게 많이 없다는 말이죠. 그걸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업용을 한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사무실, 임대 보증금은 뭐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월세 얼마입니까? 보통 변두리 같은 곳에 차리시니까 적으면 한 2-30만원, 그래도 좀 비싸면 한 5-60만원.
한 3, 40만원 잡아고 있게요. 그 정도는 뭐 다 공감하시죠. 사무실 월세, 사무실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비품들, 소모품들 뭐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입차는 사무실이 필요가 없죠. 사무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로 하는데. 사무 업무는 한 달에 한 번 세금 계산서 끊는 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10분만 투자해서 끊으면 돼요. 그리고 영업용 하시면 밥 사 먹죠.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사서 드시겠죠. 하루에 2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주 5일 일한다 치면 20일 한 끼에 10,000원 잡읍시다. 뭐 2끼 먹는 날도 있겠지만 평균해서 10,000원 잡으면 200,000원이죠. 지입차는 공장에서 밥을 주죠. 사무직은 밥을 사 먹지만 현장직은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밥을 제공하죠. 식대 안 들고. 자, 세 번째,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얼마나 쓰는지 모르시죠? 영업용 장비 일이 그럭저럭 된다고 하면 한 70만원, 한 80만원 이렇게 씁니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20만원 밖에 안 쓰겠지. 잘 되면 100만원도 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한 50에서 70만원 그 정도 쓴다고 치고, 지입차는 몰라요. 회사에서 기름을 줍니다. 기름값이 안 들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만 해도 얼마예요? 벌써 한 100몇십만원 되죠. 그래서 영업용으로 지입차와 같은 수준의 순이익을 얻으려면 100몇십만원을 더 벌어야 된다. 150만원이라고 칩시다. 계산 안 한 것도 좀 있겠죠. 통신비, 인터넷 이런 거 다 들어갈 텐데 사무실에 150만원. 자, 그러면 지입차가 얼마 버는지 알아야지. 지입차가 얼마나 벌까요? 제가 얼마 버는지는 안 알려드리겠지만 마침 얼마 전에 그 지게차 카페에 보니까 지입차 차주님 모십니다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이 보니까 지입차 차주님 모십니다. 7톤 지입차 H빔 월대 550만원 550만원이랍니다. 지역이 어딘지 까먹었다. 사실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 550만원 7톤으로 550만원 한 달에 고정입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550이면 여러분들 잔업 안 하고 기본수당 250만원 받아가는 거에 2배가 넘죠. 그런데 7톤 장비가 돈이 얼만데 550만원 받으면 맞는 건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H빔이면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H빔 550이면 한번 봅시다. 아까 4.5톤 영업용하고 비교하기로 했죠. 4.5톤이 돈을 제일 잘 벌기 때문에 일단 영업용이면 150만원을 더 벌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익을 얻으려면. 여기서 그거는 뺐어요.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 이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지입차도 그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영업용은 550만원을 받는 지입차보다 150만원을 더 벌어야 되죠. 그래야 똑같은 이익이 남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700만원이죠. 이거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700만원, 매출 700만원 4.5톤 1시간에 얼마입니까?
7만원이죠. 뭐 8만원 받을 수도 있고 6만원 받을 수도 있는데 7만원입니다. 7만원이면 100건 해야 되죠. 한 달에 100건. 하루에 몇 건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거의 일 없으니까 빼고 주 5일 해서 20일, 하루에 5건. 하루에 5건 자신 있으십니까? 평균 5건입니다. 하루 평균 5건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 못하는 날이 있겠죠? 한겨울 12월, 1월, 2월 무려 3개월이나 됩니다. 그때 자, 하루에 평균 5건 정도에 하는 사람이다. 혹한기에 하루에 몇 건 하겠습니까? 한두 건 하죠. 한두 건. 거의 몇 달을 한두 건밖에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한 건도 못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공휴일, 설날, 추석 이런 각종 명절들, 그리고 공휴일, 선거 있으면 선거하는 날도 못하고, 공휴일이 1년에 1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름 휴가가 또 있죠. 휴가철에 뭐 장사 되겠습니까? 거의 일 없다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여름에 뭐가 있어요? 장마 끝나고 나면 뭐 오죠? 태풍 오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일 못하는 날이 거의 한 몇 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을 해야 돼? 6건, 7건. 매출 700 벌려면 일 못하는 날 떼고 하루 6건, 7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루에 6건, 7건 하려면 일이 안 겹칠까요? 무조건 겹치죠.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을 받아야 6건, 7건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9개, 10개 받아야 그 정도 소화해내겠죠. 겹치는 거 다 빼고. 납득이 가시죠? 제가 이거를 언제 계산해 봤겠습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일찌감치 영업용은 시작도 하지 않는다. 이런 계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영업용 지게차 매출, 순이익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점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죠. 음식점은 원가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다 녹아 있는데, 영업용 지게차는 뻔하죠. 원가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7톤 지입차 한 달에 550만원 받는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6시 되면 퇴근하고, 한 달에 한 번 계산서 끊어주고 끝이죠. 지게차 유지비, 엔진오일 교환하고, 엔진오일 250시간마다 한 번씩 교환해야 되거든요. 평균 잡아 한 2달에 한 번 조금 넘게 교환합니다. 한 번 교환할 때 업체마다 다른데 좀 많이 받는 데 20만원 받던데, 적게 받는 데는 16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고장, 지게차 고장 잘 안 나죠. 차가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탱크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지게차 유지비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만 따로 빼두시면,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한 대 정도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아무튼 550만 원 받는데요.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영업용하고 비교하면 영업용보다 많이 벌죠. 일단 버는 건 확실히 많이 법니다, 한 대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입차를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입차를 한다, 나는 반드시 지입차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돈을 좀 모으셔야 돼요. 장비를 사야 되죠. 지입차를 처음 시작하면 신차를 못 삽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나왔을 때 바로 장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차는 주문하기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중고 장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장비를 여러분이 중고 장비를 살 때 할부를 많이 내버리게 되면 신차를 사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돈 없으면 할부로 사도 됩니다. 할부로 사서 중고 장비 사신 거 오래오래 타셔도 돼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신차 나옵니다. 8톤짜리. 이 차가 등장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8톤 장비가 거의 1억이거든요. 정말 저거 한 달에 얼마 받는데 1억짜리 장비 뽑았노? 네, 저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할부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갈까요? 그래도 5년만 참으면 되죠. 아직 젊은데 5년만 고생하자. 장비 유지비가 어차피 거의 안 듭니다. 그리스, 지게차 그리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아낀다고 자주 그리스 넣어주면 빨리 쓰는데, 집 사시면 뭐 공장에서 그리스 사줄 거예요. 사달라 하면 그리스 사주고, 요런거 3M, 유사 3M 장갑 이런거 무제한 제공이죠. 옷도 춘추복 2벌, 동복 2벌, 안전화 안 보인다. 안전화 1년에 2켤레나 주는데, 지금 옷이랑 이런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지게차 기사는 이런게 소모가 안 되잖아요, 현장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집에 막 8벌 있는데 다 멀쩡해서 옷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신발도 1년에 2켤레씩이나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신에 2년에 하나만 사주세요. 대신에 좀 좋은 걸로. 제가 쇼핑몰 링크 드릴 테니까 이걸로 좀 사주세요.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떴으니까 이 정도로 아시면 판단이 약간은 서죠. 지입차 해야 되겠다, 나는 별로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진짜 너무 공감이 된다, 나도 진짜 지입차 자리 있으면 지입차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같이 일하는 동료나 뭐 누구한테 말하면 무슨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너 지입차 그거 장비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장비 이자 내고 수리 고장나면 수리하고, 타이어 갈고 일하다 보면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거 하나도 없디. 100%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궁금하면 진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지입차 안 해본 사람들이죠. 아니면 화물차 지입차를 해봤거나 지게차 지입차 해본 사람은 전데, 안 해본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런 소리 합니다. 아마 말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이거는 안전해요. 샀다가 바로 팔지 않으면 됩니다. 샀다가 바로 팔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 지입차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사야 될 장비의 가격을 알게 되고, 장비를 유지하는 데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살 돈을 조금 모아두세요. 처음부터 풀알부 가면 돈이 별로 안 모이거든요. 돈 좀 모아서 현금으로 사면 이거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2배로 많이 받죠. 돈이 금방 모입니다. 금방 모은 걸로 신차 계약하시면, 신차는 뭐 상당 부분 할부로 가야겠지만 충분히 버틸 힘이 생길 거예요. 일단 신차 사면 고장날 거 걱정 안 하니까. 그리고 일단 좋죠. 처음부터 내 걸로 사면 좋죠. 그래서 돈을 모으셔야 되고, 공장에서 지게차 타시는 분들, 전동차 타시는 분들, 지게차 자격증 3톤 미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시험 안 치고. 그런 분들 지금 당장 3톤 이상 자격증으로 다시 취득을 하세요. 이거 보시고 바로 시험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 준비 안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바로 시험 치세요. 지게차 타시던 분들은 학원 가서 10만원 내고 1시간만 연습하면 실기 뭐 거의 100% 합격하기 때문에 한 번만 타보시고 코스만 외워놓고 실수 안 하도록,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계속 보십시오. 끝까지 봐야 돼.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좋다, 다들 이걸 해라 라고 말하면 너도 나도 이거 하려고 하면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물론 제 영상 뭐 봐봤자 얼마나 보겠냐마는, 만약에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진짜 조회수가 너무 많아졌다, 만약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제 영상뿐 아닙니다. 뭐든 이렇게 떠먹여줘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몇십만 명이 봐도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길로 가는 분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뭘 해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 해도 그대로 안 합니다. 다 알려줘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명만 이거 보고 성공해도 저한테는 완전한 성공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본인이라 생각하시고 도전을 하세요. 난 이걸 하겠다 라고 마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고 나면 지입차 자리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런 댓글 그런 거 달리거든요.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인데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생각만 하고 계세요. 어디서 구하는지 그런 거 물어봐봤자 이렇게 하면 지입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렇죠.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스스로 알아보기라도 하세요. 알아보다 보면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너무 많이 말을 했다. 이 정도까지 알려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올려야 되지. 계속 도움되는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